지금 수많은 크레인들이 이렇게 공사를 하면서 이렇게 뒤로 돌아보면 한강변입니다. 한강변을 마주하고 있는 최신식 업무 단지가 이쪽 강동구에 지어질 예정이라고. 새로운 고속도로가 뚫립니다. 지금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이쪽에 이 갈라져 있는 모양을 직결화를 시켜서 한 번에 갈 수 있게끔 연결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그냥 딱 봐도 다 S급, A급, 천호 뉴타운이라고 해가지고 뉴타운이 만들어질 예정이었던 곳입니다. 진행이 된다면은 아직은 뭐 소액으로 들어갈 수 있는 투자처가 이 강동구는 한강변에 있는 최신식 업무지구, 그리고 지방 거점 도시와 통하는 고속도로가 새로 만들어지고 밀도 있는 개발 사업, 그리고 강남 접근성, 이러한 다양한 요소들이 몰려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건설사들이 다 모여서 고급 빌라로 지은 빌라 단지가 있습니다. 지금 딱 보시기에 느낌이 어떠신가요? 저는 오래된 빌라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만약에 뭐 신축 아파트를 가질래, 여기는 빌라를 가질래 라고 하면은 저는 단연코 빌라를 가지겠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진짜 부동산 이야기 부동산 오감스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서울 분석을 진행할 건데요. 오늘 진행할 지역은 서울시 강동구입니다. 뭐 강남 4구의 후보군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강동구는 그 지역 자체만의 색깔이 굉장히 뚜렷한 곳입니다. 물론 지리적인 이점이 있고 강남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평가를 좋게 받았던 이유도 있지만, 강동구는 강동구 지역 자체만으로도 뭐랄까요, 그 강동구는 뭔가 마이웨이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남들 가는 길에 신경 쓰지 않고 파급 효과가 큰 도시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 말을 바꿔서 얘기하자면은 뭐 도시를 평가하는 스탯들이 다양하게 있다고 치면은 강동구 같은 경우는 모든 수치가 굉장히 상위 평준화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동구는 강동구 그 자체만으로도 가치가 높은 도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강을 끼고 있고 학군도 좋고 서울시에서 녹지 비율이 굉장히 많은 편에 속하고, 그리고 수많은 개발 사업들, 개발 호재들, 그리고 현재 고덕 비즈밸리라는 굉장히 큰 업무단지도 지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강동구는 자급자족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한 도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강동구를 왜 이렇게까지 분석을 하는지 바로 한번 집요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항공뷰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쪽은 바로 천호동 상공인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2009년이면 10년도 훌쩍 넘었죠. 벌써 15년이 다 돼가는 사진인데, 이 포털 사이트에서 이 항공뷰 사진도 좀 업데이트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강동구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한강변하고 꽤나 길게 접하고 있는 구라고 볼 수 있겠고요. 서울의 동쪽 끝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남 미사하고 바로 딱 접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좌측으로는 바로 송파구하고 접하고 있기 때문에 강남 4구라고 불리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고요. 강동구도 녹지가 꽤나 많기 때문에 이렇게 산들이 병풍처럼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벌써 10년이 넘은 오래된 자료를 보다 보니까 좀 재밌는 게 보이는데, 지금 이쪽에 보시면 있는 꽤나 큰 단지가 있죠. 지금 보이는 이 단지는 지금 얼마 전에 꽤나 좋은 성적으로 분양이 진행됐고 현재 가열차게 건축이 되어지고 있는 올림픽 파크 포레온 아파트의 옛날 모습이죠. 바로 둔촌주공 아파트 단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때 당시에도 꽤나 오래된 아파트다 보니까 나무들이 꽤나 울창하게 자라있는 모습을 볼 수 있겠는데요. 과거에 이 둔촌주공 아파트 단지 자체도 5,000세대가 넘는 아파트였는데, 올림픽 파크 포레온 아파트가 완공이 되어진다면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세대수를 보유하게 되는 12,000세대의 매머드급 단지로 재탄생될 예정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23년 9월달 버전의 올림픽 파크 포레온 아파트입니다. 방금 보셨던 둔촌주공 아파트는 이제 온데간데 없고 높은 아파트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완공이 되어지면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아파트답게 굉장히 기대가 되는 아파트인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9평 30평대 기준으로 제일 낮은 금액은 17억 9천에 나와 있고 제일 높은 금액대는 30억까지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가격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는 많은 이유가 있겠죠. 이렇게 세대수가 많기 때문에 뭐 로얄동, 뭐 로얄층에 따라서 굉장히 편차가 클 거라고도 보여지고, 그만큼 매도자들끼리도 자기의 부동산에 대한 가치 평가가 다를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평수가 비슷한데도 불구하고 매매가가 굉장히 많이 차이 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30평대에서 실거래가 나와 있는 게 지금 몇 개가 없는데요. 114H역을 보자면은 2023년 10월 달에 뭐 19억 5,400에 거래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113G타입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17억까지 매매가 되었다가 뭐 12억 9,500에도 팔리고 뭐 18억 7천에도 팔리고 실거래조차도 굉장히 편차가 크게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각자가 갖고 있는 생각과 매도인과 매수인, 그리고 실질적인 부동산 물건에 대한 편차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렇게 실거래 내역도 굉장히 편차가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측에 보시면은 바로 이쪽에 올림픽 선수 기자촌 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둔촌 사거리를 기점으로 해서 송파구와 강동구로 나눠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올림픽 파크 포레온 아파트를 우측에 두고 전방으로 본다면은 이쪽이 다 강동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강변의 올림픽 대로가 서울의 한강 이남 지역을 머리 쪽에서 관통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이 가운데에 있는 이 양재대로 같은 경우에는 강동구와 송파구, 강남구, 서초구의 허리춤을 관통하고 있는 큰 도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유동량이 많은 도로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렇게 강동구의 허리춤도 관통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강동구 디테일하게 지도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동구는 지금 보시다시피 한강변을 쭉 길게 끼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한강변에 접한 지역이 많은 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좌측으로는 바로 송파구를 접하고 있고요. 우측과 하단으로는 경기도 하남시하고 바로 접하고 있는 곳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한강 건너서는 서울시 광진구와 경기도 구리시하고 바로 접하고 있는 곳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강동구는 우측 끝에 접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강원도 쪽, 경기 북부 쪽 보시는 것처럼 대한민국의 내륙으로 이동하기가 굉장히 좋은 입지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것이 바로 강동구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강동구하고 정반대 방향에 있는 강서구에서는 이렇게 강원도로 가기에는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 강서구에서 강원도 쪽으로 가려면은 이렇게 올림픽대로를 타고 서울을 간통하고 나가서 바로 고속도로에 진입을 할 수 있겠는데요.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서울 시내 교통체증이 심하기 때문에 이렇게 올림픽대로를 타고 서울만 빠져나가는데도 1시간 이상 소요될 때도 많습니다. 이 서울을 빠져나가는 것 자체가 일이기 때문에 강동구에서는 지리적인 위치상 이렇게 내륙으로 여행을 다니거나 지방의 거점 도시로 물류들을 이동시키기가 굉장히 특화됐다고 볼 수 있겠고요. 또한 강동구는 지금 지하철역이 3개가 지나갑니다. 딱 보시는 것처럼 지하철 5호선이 광진구에서 내려와서 강동구를 관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황금노선 지하철 9호선이 서초 강남 송파를 넘어서 이렇게 강동구까지 진입해 있고요. 그리고 8호선도 위례 쪽에서부터 올라와서 송파구를 지나 이쪽 강동구를 타고 올라가서 암사역까지 위치하고 있는 노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서울시에 있는 지하철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연장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대한민국 국민들의, 서울 시민들의 발휘되어주는 이 지하철은 부동산 집가 상승에 영향을 미치는 지표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아무래도 강동구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서울의 동쪽 끝에 위치를 하고 있다 보니까 지하철 종점역을 많이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8호선도 이쪽 암사역이 종점역이고요. 9호선도 중앙보훈병원역이 종점역입니다. 그나마 5호선은 강동역에서 갈라져서 미사 하남까지 이어지고 있고요. 또 한쪽 자락은 이쪽 송파구로 빠져나와서 송파구 거여 마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 수도권 지하철은 계속해서 연장 중에 있습니다. 지금 강동구에 들어와 있는 이 8호선과 9호선도 연장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이 5호선도 강동역에서 이렇게 두 갈래로 나눠지기 때문에 이런 불편한 교통 상황도 개선된다고 하는데요. 8호선부터 한번 말씀드리면은 별내선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이쪽 암사동에서부터 별내역까지 예정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이쪽 구리시에서는 이 강남 접근성이 굉장히 좋아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5호선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 5호선이 중간에 갈라진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갈라져 있는 모양을 직결화를 시켜서 구분다리역에서 이 둔촌동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게끔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5호선의 다른 방향에 9호선으로 환승할 수 있는 이 올림픽공원역과 3호선으로 환승할 수 있는 이 오금역이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 방향으로 가야 강남으로 접근하기가 굉장히 수월할 텐데 현재로서는 이쪽 하남 미사와 강동구 쪽에서는 같은 5호선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노선으로 환승하는 것처럼 강동역에서 내려서 다시 한번 환승을 해서 가야 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구분다리역과 이 둔촌동역이 이렇게 갈아타지 않고 한 번에 갈 수 있게끔 연결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쪽 하남 미사와 강동구에 거주를 하시는 5호선 승객분들은 교통편이 좋아진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9호선 같은 경우에는 중앙보훈병원역이 종점입니다. 하지만 이 9호선도 연장이 되어서 이쪽 위에 보이시는 이 고덕 비즈밸리가 있는 곳까지 연결될 예정입니다. 이쪽 고덕 비즈밸리 같은 경우에는 강동구에서 가장 큰 핵심 개발 사업이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요. 앞으로는 이 고덕 비즈밸리에 많은 사람들이 유입될 예정입니다. 현재 굉장한 업무 단지가 공사 중에 있고 유수의 기업들이 이쪽 고덕 비즈밸리에 둥지를 틀어서 사옥을 짓고 있는데요. 지금 로드뷰를 한번 보자면은 2023년 7월 기준으로 굉장히 많은 곳이 공사를 하고 있고 공사가 다 완공된 곳도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입주를 한 대기업들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이쪽은 서울 강동지구의 핵심이 될 업무단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이쪽 현장도 많이 인정을 갔다 왔는데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고 지금 수많은 크레인들이 이렇게 공사를 하면서 이렇게 뒤로 돌아보면 한강변입니다. 한강변을 마주하고 있는 최신식 업무단지가 이쪽 강동구에 지어질 예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고덕 비즈밸리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자면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고덕동 345번지 1원에 만들어지고 있고요. 현재 약 7만 평이 넘어가는 유통 판매 시설 용지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는 수많은 기업들이 많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서울시에서는 최초로 지금 이케아 코리아가 만들어질 예정이고 아주 디자인 그룹, 동해종합기술공사, 신라교역, 한전, RF텍, 쿠쿠전자, 도드람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대기업들이 이쪽 강동구 고덕 비즈밸리에 둥지를 틀고 사옥을 만들어서 지금 입주를 하고 있는데요. 이케아 코리아가 만들어진다면은 이런 식으로 사옥과 함께 매장까지 만들어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 고덕 비즈밸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회사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고정적인 수요가 항상 받쳐주고 있을 것이고 이렇게 이케아 코리아처럼
판매 시설도 만들어지기 때문에 수많은 유동인구가 많이 모여들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쪽에는 상시 수요도 많고 한번 이렇게 왔다 갈 수 있는 단기적인 수요도 많아질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항시 사람이 많이 몰리는 곳으로 변모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9호선 중앙보훈병원역에서부터 쭉 따라와서 강동 비즈밸리까지 지하철역이 연결될 예정이고요. 9호선 같은 경우에는 서울의 이남 지역을 가로로 관통하는 황금 노선이기 때문에 이렇게 강동구 고덕 비즈밸리까지 이어진다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이쪽 9호선을 이용하게 되겠죠. 더불어서 이 목적지가 강동 고덕 비즈밸리라면은 종점까지 이 9호선을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고덕 비즈밸리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많은 기업들이 들어옵니다. 이런 기업들이 들어온다면은 수많은 물류들이 필요할 것이고 이런 물류들을 이동할 수 있는 고속도로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데 이 고덕 비즈밸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우측에 이 수도권 제1순환 고속도로가 바로 옆에 있습니다. 수도권을 순환하는 고속도로이기 때문에 굉장히 유동량이 많은 고속도로가 고덕 비즈밸리 바로 인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 강동구가 이 고속도로를 끼고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리고 나아가서 이 강동구 그리고 고덕 비즈밸리 인근에는 새로운 고속도로가 뚫립니다. 지금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이쪽에 세종포천 고속도로 2024년 12월에 개통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 세종포천간 고속도로는 이 고속도로 하나만 가지고 할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면은 이 고속도로가 지방의 거점 도시들을 많이 지나가기 때문에 뚫리는 그 IC가 있는 지방의 거점 도시 뭐 용인이나 안성 같은 경우에는 이 고속도로가 지나가면서 굉장히 집가 상승이 됐기 때문에 지방의 도시까지 얘기를 하자면은 지금 시간이 모자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국토에서 이 세종포천간 고속도로가 주는 영향력은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겠는데 지금 벌써 이 세종포천간 고속도로가 지나가는 지역만 해도 크고 작은 개발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용인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많은 분들이 아시고 계실 용인시 처인구에 삼성전자 반도체 클러스터가 만들어지고 있고 용인 원산면에도 SK 하이닉스의 반도체 클러스터가 만들어지고 있죠. 그래서 지금 경기도 쪽에서는 이 용인시가 굉장히 핫하다고 볼 수 있겠고 더 내려가서는 이제 안성 쪽도 이제 IC가 4개가 뚫립니다. 안성 같은 경우에도 이제 크고 작은 호재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지방 거점 도시들이 세종 포천간 고속도로를 필두로 해서 개발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세종 포천간 고속도로의 시작은 이 바로 서울의 강동구라고 볼 수 있겠고요. 지금 딱 보시는 것처럼 고덕 비즈밸리 바로 옆에 이쪽에 IC가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서울에 이 고덕 비즈밸리에 입주한 기업들과 세종 포천간 고속도로가 지나가고 있는 지방 거점 도시와의 연계성도 굉장히 좋아진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런 이유에서인지 이러한 교통적인 호재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수많은 기업들이 사옥도 만들어서 입주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만큼 강동구는 이렇게 업무지구와 상업지구가 들어서고 새로운 고속도로가 뚫림으로써 굉장히 위상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제가 초반에 강동구는 자급자족할 수 있는 도시라고 말씀드렸는데 뭐 강동구의 택지지구는 이미 말할 것도 없고요. 이렇게 대형 업무지구와 상업지구가 생김으로써 부동산 지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수많은 상승 요소가 많기 때문에 강동구는 강동구 자체적으로 충분히 자급자족할 수 있는 도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세종포천간 고속도로가 옛날 이름은 제2경부고속도로라고 불렸습니다. 원래 있는 경부고속도로하고 좀 비슷한 경로로 간다고 해서 과거에는 뭐 제2경부고속도로라고도 불렸는데요. 고속도로가 이제 세종포천간으로 딱 정해지면서 이제 세종포천 고속도로로 바뀌어서 불리고 있습니다. 과거에 이제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집가 상승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제가 지난번에도 언뜻 말씀드렸지만 강남구의 집가 상승의 기폭제가 될 수 있었던 거는 그 경부고속도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경부고속도로가 지나가는 이 주요 거점 도시들마저도 굉장히 높은 집가 상승률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쪽 판교, 뭐 용인, 뭐 수원 그리고 동탄까지 굉장히 높은 집가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경부고속도로로 하여금 서울과의 접근성이 좋아지는 지역이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집가 상승률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강동구 같은 경우에도 이 세종 포천간 고속도로가 뚫리면서 지방에 있는 거점 도시와의 연계성이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그리고 그 연계성이 높아지는 지역 끝에는 굉장히 큰 서울의 최신식 업무지구인 이 고덕 비즈밸리가 이 세종 포천간 고속도로의 끝에 위치를 하고 있다는 점이 부동산 투자자라면은 앞으로 부동산 지가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나아가서 이 서울뿐만이 아니라 세종 포천간 고속도로가 그 지방의 핵심 도시들, 지방의 거점 도시들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도 기초로 주목해 봐야 할 텐데요. 그 내용은 추후에 제가 따로 서울 이외의 지방 도시를 분석할 때 디테일하게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동구 하면은 학군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많은 좋은 학군이 있기 때문에 딱 두 군데만 말씀드리면은 이쪽 한영중학교와 한영외국어고등학교가 있는 이쪽 한영라인이 있습니다. 한영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서울 상위 17%로서 뭐 특목 자사고 진학률이 18.1%라고 합니다. 그만큼 굉장히 높은 학업 성취도를 보여주고 있는 학교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쪽에도 학원가가 많이 있습니다. 뭐 이쪽 66개, 뭐 163개, 이쪽 25개 있을 정도로 부동산 지가에 영향을 주는 학군의 요소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 위쪽으로 이제 배재고등학교 라인이 있죠.
그래서 이 배제고등학교, 배제중학교, 배제중학교 같은 경우도 뭐 서울 상위 5% 안에 드는 특목 자사고 진학률이 29.5%로서 서울 상위 5%라고 합니다. 그만큼 이 강동구는 전체적으로 굉장히 높은 학업 성취도를 보여주고 있는 도시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러한 점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강동구를 선호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학업 성취도를 간단하게 볼 수 있는 이 사이트에서도 그냥 딱 봐도 다 S급, S급, A급 굉장히 좋은 학군들이 몰려있다는 것을 여실히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학군적인 요소도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이 강동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개발사업 현황을 보시더라도 보기에 어지러울 정도로 지금 수많은 개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이쪽에 나와 있는 것은 어느 정도 확정이 된 상태로 나와 있는 건데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지금 추진 중인 단지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보여지는 게 다가 아니라 동의율을 충분히 넘어서 개발 사업 확정이 예상되는 지역들과 개발 사업을 준비하는 지역들까지 합쳐진다면 이것보다 더 많아질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지금 이렇게 확정되어 있는 곳들만 보더라도 좁은 밀도로 많은 개발 사업이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지금 이쪽에는 과거에 천호 뉴타운이라고 해가지고 뉴타운이 만들어질 예정이었던 곳입니다. 그런데 그 뉴타운 사업 자체는 다른 도시의 뉴타운들처럼 만들어질 예정이었다가 개별적으로 재건축 재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추세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지금 이쪽에 보이는 이 1구역, 2구역, 3구역도 성공적으로 재건축 재개발이 이루어졌고 나무위키에 나와 있는 것처럼 천호 뉴타운은 이렇게 1구역, 2구역, 3구역, 4구역, 5구역, 6구역, 7구역까지 이렇게 천호 2동에 총 7개의 구역으로 설정되어 있었고 현재 이제 천호 1구역 같은 경우에는 4개동 40층짜리 주상복합으로 강동 밀레니얼 중흥 S클래스가 지금 한참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호 2구역 같은 경우에는 힐데스하임 천호 아파트가 만들어졌고 지금 현재 사람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라고 볼 수 있겠고요. 3구역도 지금 재개발될 예정으로서 현재 활발하게 추진 중에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천호 3구역 같은 경우에는 총 8개 동 535세대로 이루어진 이편한 세상 아파트가 만들어질 예정이고 지금 한창 성황리에 추진되고 있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아파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곳은 이렇게 오른쪽에 이제 모아타운이 있죠. 이 모아타운 안에서 또 1구역부터 7구역까지 이루어져 있는데요. 1구역, 2구역, 3구역, 4구역, 5구역, 6구역, 7구역 현재 이런 식으로 분리가 되어 있고요. 이 모아타운 내부에서도 거의 모든 지역이 조합이 만들어져서 지금 활발하게 추진 중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갭 투자 방식으로 진행이 된다면은 아직은 뭐 소액으로 들어갈 수 있는 투자처가 있다고도 보여지니까요. 뭐 서울 강동구에 소액으로 개발지 투자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이쪽 지역 모아타운을 알아보시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동구는 이렇게 지도를 한번 보면은 굉장히 녹지가 많습니다. 지금 위성지도로 봐서 잘 티가 안 날 수도 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쪽이 다 자연 녹지입니다. 이런 대단지 아파트들 중간에도 녹지가 많고 공원이 많다는 것은 삶의 질이 굉장히 높다는 것을 의미하고 부동산 지가에도 충분히 영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점점 대기의 질이 안 좋아질수록 이렇게 녹지가 많다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요소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강동구는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강변에 있는 최신식 업무지구 그리고 지방 거점도시와 통하는 고속도로가 새로 만들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 있는 상업지구 쪽으로는 밀도 있는 개발사업 그리고 강남 접근성 이러한 다양한 요소들이 몰려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선호하는 지역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강동구를 이야기하는데 이쪽 고덕동에 있는 아파트들과 광일동에 있는 택지지구와 업무지구를 언급하지 않고 지나간다면은 많은 분들이 뭐 서운해하실 수도 있지만 이쪽 고덕동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많은 분들이 좋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강조해서 이야기를 드리진 않았지만 이쪽에 있는 뭐 고덕 그라시움, 뭐 고레일, 고덕 아르테온, 고덕 아이파크 이쪽에 있는 아파트들은 고가에 형성되어 있는 강동구를 대표하는 택지지구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좋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는 지역일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저는 뭐 항상 말씀드리지만 많은 사람들이 좋다고 한 지역들은 이미 고가에 형성되어 있는 부동산이 가능성이 크죠.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좋은 걸 알고 있는 그런 부동산보다 제가 직접 임장 다니면서 제 눈으로 보고 숨어있는 진주 같은 부동산들을 많이 찾아다니고 있는데요. 항상 그러한 부동산들은 그 지역 분석을 할 때 마지막에 말씀드리곤 하는데요. 오늘도 이제 마지막에 말씀드릴 부동산이 있습니다. 네, 그럼 저 오감스가 이쪽 강동구를 임장 다니면서 개인적으로 미래 가능성이 좋다고 평가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요. 강동구에는 상일동 쪽에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한영고등학교, 한영외국어고등학교가 있습니다. 학군이 굉장히 좋은 곳이죠. 한영중학교, 한영고등학교 밑에 현대빌라, 삼성빌라, 우성빌라, 효성빌라, 대림빌라 뭐 우리나라 굴지의 건설사들이 다 모였죠. 우리나라 건설사들이 다 모여서 고급 주택으로 지은 고급 빌라로 지은 빌라 단지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강동구에서 뭐 새로운 아파트들 신식 아파트도 다 좋은데 저는 여기 있는 빌라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지금 로드뷰를 한번 보자면요. 보이시는 이쪽이 현대빌라, 이쪽이 삼성빌라, 이쪽이 우성빌라, 이쪽이 효성빌라, 이쪽이 대림빌라입니다. 지금 딱 보시기에 느낌이 어떠신가요? 제 취향이지만 저는 이렇게 대형, 저층, 대지지분 이러한 곳들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물론 뭐 사업성이 좋기 때문에 뭐 당연한 이야기를 한다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오래된 빌라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만약에 뭐 신축 아파트를 가질래, 여기는 빌라를 가질래 라고 하면은 저는 단연코 이쪽에 있는 대지 지분들 제일 넓은 빌라를 가지겠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요 위쪽에 이 고덕 아르테스 미소지움 아파트라고 있습니다. 이 아파트도 과거에 방금 보여드렸던 그런 고급 빌라에서 가로주택 정비 사업으로 인해서 이렇게 아파트가 만들어진 케이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은 2017년 6월달까지만 해도 이렇게 과거에는 저층 빌라였지만 현재는 이렇게 높은 아파트로 바뀌었습니다. 뭐 가로주택 정비 사업으로 인해서 소규모 재건축이 진행이 된 건데요. 현재는 깔끔하게 이제 높은 아파트로 지어졌습니다. 현재 지금 밑에 있는 현대빌라, 삼성빌라, 우성빌라, 효성빌라, 대림빌라 여기도 현재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뭐 빌라 단지들마다 통합 재건축으로 이야기가 나오는 것도 있고 자체 재건축으로 이야기가 나오는 것도 있는데요. 어떻게 진행이 되든 간에 그 사업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좋은 조건에 만들어질 것이라고도 예상이 되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대지 지분이 전용 면적보다 큽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전용 면적이 38평이라면은 대지 지분이 40평이 넘어간다고 합니다. 그만큼 세대수가 적고 용적률이 낮은 빌라이기 때문에 사업성이 굉장히 좋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지금 뭐 현대빌라 같은 경우에는 대지 면적이 11,000제곱미터 정도 되고 세대수가 84세대, 용적률이 88.4, 평형대는 33평부터 45평까지 있고요. 입주 연도가 86년입니다. 삼성빌라 같은 경우에는 대지 면적이 2490제곱미터입니다. 용적률이 89.7%입니다. 그래서 평형은 31에서 69평까지 있고요. 입주 연도는 이제 88년도에 입주를 했습니다. 우성빌라 같은 경우에는 16,000제곱미터가 넘어가고 세대수는 105세대, 그리고 용적률은 89%, 33평부터 65평까지 있는 1989년도에 지어진 빌라입니다. 효성빌라 같은 경우에도 9,058제곱미터, 그리고 69세대가 살고 있는 90.6%의 용적률을 가졌습니다. 32평에서 49평까지 있고요. 1987년도에 지어진 빌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대림빌라도 21,593제곱미터고 세대수는 108세대, 그리고 용적률은 91.4%입니다. 그래서 53평부터 79평까지 있고 92년도에 지어진 빌라로서 사업성이 굉장히 좋은 곳입니다. 다시 지도로 좀 디테일하게 보자면은 지역 자체가 굉장히 좋습니다. 송파구하고 바로 접하고 있는 지역이기도 하고 한영중고등학교가 바로 뒤쪽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학군도 굉장히 좋은 곳이라고 볼 수 있겠고, 그리고 무엇보다 아까 지하철 9호선이 이쪽 중앙보훈병원역에서 고덕 비즈밸리까지 연장이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지하철이 가는 길목에 중간에 지하철 9호선 한영고교역이 이쪽에 생깁니다. 지하철 9호선 역세권이 될 지역이기 때문에 이쪽에 있는 고급 빌라들의 위상은 훨씬 더 높아질 것입니다. 이렇게 좋은 사업성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지역에 있는 빌라를 잘 알지 못합니다. 지나가다 이 빌라를 보시면은 아, 이런 곳이 있었어 할 정도로 아직 사람들이 많이 모르는 지역이기도 하는데, 지역 자체가 약간은 구석에 있고 지하철 역세권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었다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요. 지금 이쪽에 지하철 9호선이 들어온다면은 이 지역 자체의 단점은 없어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영중학교, 한영고등학교 학세권 라인이 있고 지하철 9호선이 생김으로써 황금노선 지하철 역세권이 되는 거고, 높은 사업성의 재건축이라는 자체 호재도 충분히 갖고 있는 부동산이기 때문에 부동산 지가 상승을 자극하는 수많은 요소들이 깃들어 있는 지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 뒤쪽엔 다 녹지이기 때문에 삶의 질 또한 굉장히 높은 곳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과거에서부터 이쪽에 있는 빌라 단지들은 제가 꾸준히 지켜보았는데요. 이쪽은 이제 대림에서 지은 대림 빌라인데, 이렇게 단지 안을 봐도 그 당시에 굉장히 고급 빌라로 지어놨기 때문에 몇십 년 전에 지은 빌라이지만 지금 봐도 들어가 살고 싶은 곳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지금 보시면은 과거에 지은 빌라이지만 이렇게 지하 주차장도 보이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보더라도 굉장히 공을 들여서 지은 것이 여실히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이 빌라 단지들 중에서도 좌측일수록 지하철역하고 가깝고 학교하고 가깝기 때문에 현대빌라, 삼성빌라 같은 경우가 좀 더 평당가가 높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뭐 그래봐야 끝에 있는 대림빌라하고 550m가 안 되는 거리이기 때문에 역세권이라고 볼 수 있겠고 충분히 통학할 수 있는 거리라고 보여집니다. 현재 나와 있는 시세는 이 삼성빌라 같은 경우에는 최고가 25억부터 최저가 21억까지 나와 있습니다. 아파트보다는 균일하지 않다는 것도 보여지고요. 평수가 다 다르기 때문에 뭐 평당가로 시세를 보자면요, 특별히 낮거나 높은 시세를 제외하면은 현재 나와 있는 매물로는 평당 4,500에서 5,000 사이로 좀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내부 사진도 나와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빌라지만 굉장히 전용 면적이 넓기 때문에 쾌적한 환경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진에 계단이 있는 것을 보니까 뭐 복층 구조가 되어 있는 호실도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고급형으로 지어진 빌라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고요. 그리고 끝에 있는 대림빌라 같은 경우에는 매물 두 개가 나와 있는데 21억 5천에서 이제 21억, 매물이 지금 두 개밖에 안 나와 있는데 면적이 다르지만 금액이 비슷하기 때문에 실제로 거래되는 시세가 얼마인지는 좀 더 파악이 필요해 보입니다. 삼성빌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나와 있는 매물에서는 면적이 다 다른데 금액이 비슷한 걸로 봐서 실질적으로 실거래가 된 내역을 파악해서 시세를 가늠해 봐야 할 것입니다.
네, 오늘도 서울시 강동구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강동구가 굉장히 다뤄야 될 주제들이 많기 때문에 영상 하나에 모든 내용을 담기가 굉장히 부족했습니다. 쉬지 않고 얘기를 했는데 그만큼 강동구가 뭐 개발 호재, 뭐 업무지구, 고속도로 개통, 뭐 택지지구 개발, 뭐 모아타운 정말 다양한 엄청나게 많은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짧은 시간 동안 한 번에 다 이야기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는데요. 어떻게든 이제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끄집어내서 엑기스만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아직도 못다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고덕동, 그리고 끝에 있는 강일동, 그리고 미사와의 연계성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야 되는데 뭐 강동구뿐만이 아니라 부동산에 대한 이야기가 단편적으로 끝낼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하고 있는 분석들은 엄청난 아웃라인만 이야기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분석했던 지역이더라도 부동산에 관련된 새로운 정책과 방향성이 나올 때마다 제가 분석했던 지역일지라도 좀 더 심화해서 지역 분석을 해볼 예정이니까요. 그때마다 제가 부족했던 내용을 좀 더 채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진짜 부동산 이야기 부동산 오감씨였습니다.